네, 대형 우량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는 우량 주도주 클럽, 우주클럽 시간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약간의 조정 양상을 보이더니 바로 또 급등했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무슨 포카판도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들쑥날쑥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한 달 가까이 주가가 좀 회복하면서 이를 쭉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너무 커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심리적으로 기대 수익률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막 추격 매수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우량한 대형주를 갖다가 조금 시간을 갖고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결국은 그 주식들이 수익을 다 가져다 주면서 여러분들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제 일예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 현대차와 이제 KB금융, 대림산업 3개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단기 목표 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단기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요. 일단은 포트에 유지를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제가 상향 조정, 중장기 목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20% 이상 수익 났으니까 조금 비중 조절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하고 이 정권주, 은행하고 이 건설주죠. 이쪽은 지금 최근에 은행주는 이제 PF 때문에 좀 주가 약간 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설주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PF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반대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안하고 일단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제가 그러니까 매매에 들어갔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난 12월 9일입니다. 그럼 작년 12월 9일 같으면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0만 원 왔을 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비중 줄여도 좋다. 그러나 저는 그거 보고 온 게 아니라 더 큰 시세를 보고 왔기 때문에 길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량주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또 변동성이 나오면 또 조정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시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 30%, 많게는 뭐 50%, 100% 수익을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오락가락 하면서 변동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부 종목은 이 시간을 통해서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손절을 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러한 종목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종목별로 우량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좀 저항을 받더라도 크게 경계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KB금융이나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도 바로 그렇게 바라보면 괜찮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업종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종,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일부 화학주 강세 보였죠. 화학주 중에서도 무슨 금호석유화학이나 LG화학 강세 보였지만 호남석유화학이라든지 또 일부 화학주들은 또 약세예요. 또 그리고 IT도 보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 SDI, 그 다음에 제일모직까지도 이제 IT 부품주를 보면 이제 그쪽은 강세이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또한 지주사도 보면은 오늘 또 한화가 뭐 자회사 한화건설이 또 뭐 삼부토건에 뭐 직업보증 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주사도 이제 LG나 SK는 강세 보여도 나머지 지주사는 또 그야말로 주가가 또 이제 힘없는, 우리 뭐 조금 속된 말로 해서 매갈이 없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업종별 내에서도 변동성이 조금씩 서로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오른 데에 따라서 종목별로 이제 좀 더 모멘텀 있는 것은 끌고 가는 것이고, 모멘텀 있는 것은 좀 약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지금은 지수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는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량주를 투자하시되
종목별로 과열 종목이 나오는 것들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일부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서서히 터닝할 조짐 보이고 있는 IT 업종이라든지 또 앞으로 터닝의 가능성이 있는 은행이나 건설 업종이라든지 일부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은 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진행되고 나서 좀 주춤주춤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주식들, 예를 들자면은 정유나 화학 업종이라든지 또 일부 이제 내일 이후에는 자동차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은 여러분들께서 또 조선주도 될 수가 있겠고요. 약간의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해 가지고 종목별로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갖다 병행하면서 지금 해나가야 됩니다. 왜? 지수 상태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과거에 1,500, 1,600 있을 때는 여러분들 주식 사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이 2,14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0%만 더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 평균 고점 2,400포인트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은 종목별로 일부는 마지막까지 내가 들고 가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부는 또 중간중간 차익 실현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은 이번 2, 4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발표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금융권의 어떤 PF 문제가 좀 진정되고 나면은 IT 금융 건설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이제 새로운 주도주는 제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는데, 아까 때 제가 이제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옵션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옵션을 매매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옵션 쪽에서 최근에 해지 차원에서 그동안에 주식을 많이 사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해지를 지금 이제 좀 이익을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차익을 갖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해지를 좀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많이 팔고 있다는 것은 누적으로 지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외국인 투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의 변동성도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게 특징적입니다. 선물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쪽은 아직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을 어느 정도 선물 쪽에서 시장의 어떤 단기 조정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라면은 선물 쪽의 누적 해지와 함께 어느 정도 차익 내지는 선물 쪽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현물 쪽의 비중을 갖다 점차 매도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특징인데 최근에 그런 현상이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기 변동성은 열어놓되 현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금 현재 조금 늘어나는지 아니면 매수를 하는지 이걸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역시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난번에도 30포인트 이상 그냥 확 빠졌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좀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우주클럽 이렇게 마쳤습니다. 장이 상당히 강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종목별로는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있고 이제 어느 종목은 또 시세가 이제 정체되면서 단기 고점을 만드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고점을 잡는 종목도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직 더 가는 시세에서 몸을 실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은 주도주는 대형 우량주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블루칩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테니까요. 그들 주식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매매해 나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주클럽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